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동안 많이 안 봤던 종목군들이 오늘장은 강하네요. 뭐 이천지도 그렇지만 풍력, 태양광, 수소, 폐배터리 이런 신재생 에너지까지 점차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찐 스크리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핵심 알려주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가 저건가 고민이 확 하네요. 진짜 오늘은 반도체인가? 아니면 2차 전지인가? 라는 고민이 드는 아침입니다.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또 조금씩 들썩들썩하면서 훈풍이 좀 부는 상황 가운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스크리닝 해주세요. 네, 어제는 로봇 관련주들 강세하고 인공지능 강세였죠. 오늘은 또 다시 또 손바닥을 뒤집듯이 좀 시장이 좀 바꿔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는 좀 수폭 상승하고 있지만 다른 로봇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사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중국도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좀 약세였습니다만은 오늘은 반등이 좀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반도체 그다음에 뭐 양자컴 이쪽은 반도체하고 양자는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아서 그대로 좀 끌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술주 레일에서 양자컴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쪽 강세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좀 특징이라면 아침부터 왜 2차 전지 급등하지? 태양광 풍력 이거 왜 그렇게 급등하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오르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살짝 정치적인 뉴스도 살짝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이제 중국에서 이제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포리실리콘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규제가 되는 부분들, 기타 등등 또 중국을 또 미국에서 계속 관련되어 있는 산업적으로 견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당 섹터주들의 흐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소외되어 있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고요. 그 섹터 뉴스도 조금씩 개선되는 좀 뉴스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현대차 보조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도 살짝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풍력 등도 일단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가 국내 업체들한테 조금 더 이제는 좀 영향을 주면서 좀 낙폭과대 상태에서 좀 반등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빠졌었지만 오늘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좀 반등하고 있고요. 최근에 삼천당제약 심상치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급등세에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루머성 이슈 막 기사 돌아다니면서 진단키트 쪽들 강했었는데요. 오늘도 뭐 관련주들 좀 강한 흐름입니다. 최근에 뭐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내수 소비주들 지금 보시면 이제 면세점 파라다이스라든지 호텔신라 등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과 비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면제, 뭐 특허 수수료 절반으로 깎아주다 이런 뉴스에도 꼼짝도 안 했었는데요. 오늘 좀 반등이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같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장비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 한미반도체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강하게 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인도도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빠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 게임주도 오늘 좀 위메이드 크래프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데 사실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어제 급등했던 로봇이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 오늘 반도체나 2차 전지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건가 싶다가도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까 지금 시동을 거는 거 아닌가 상당히 좀 복잡한 방정식을 머릿속에서 만들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주시겠어요? 어떤 쪽에 좀 더 집중하면 됩니까? 저도 좀 시장을 보면 어렵습니다. 차라리 물려있으면 마음이 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려있으면 그냥 그 다음날 나도 모르게 갑자기 급등하면서 잔고가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참 물려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사놓고 기다리면 나한테 한 번은 기회가 오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가격적으로 다 메리트가 있죠. 우리나라 시장 너무 많이 그동안 빠졌었기 때문에 뭐 이슈가 나와서도 꼼짝도 안 했었거든요. 사실 태양광도 이슈가 나왔었는데 계속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고 면세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이슈가 나와도 관심이 없었고 사실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뭐 그룹 이슈로 같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관세 부분, 이런 부분들, 산업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보면은 국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자정, 그러니까 너무 우리 좀 이쪽 너무 많이 몰고 갔다. 그래서 좀 자정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계속 뭐 철강이라든지 폴리실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거 말고 그냥 다른 거, 뭐 인공지능만 보고 달리거나, 뭐 양자컷만 보고 달리거나 이러면서 이쪽이 좀 소외되었었는데. 이쪽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싸다는 인식, 이제 저가 인식이 조금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는 뭐 역시 마찬가지. 특히 반도체도 이제 장비주들 HBM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가면서 바닥권 탈출이 최근에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양자 기술. 저도 요새는 양자 기술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가 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 올해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양자 뭐 이런 쪽들하고 이제 통신 쪽 요런 쪽들이 계속 올해 미국에서 부각이 되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게 다 같이 한 카테고리로 엮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엮여있는 산업적인 부분들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오늘 2차 전지가 급등하는데 따라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지금 강하게 따라가라라고 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그냥 애써서 집어 던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 바닥에서 양봉 나오고 거래가 실리고 있는 상태라면은 조금씩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분할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다만 이게 순식간에 실적이 막 좋아지거나 그럴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나 애플도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안 나와서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테슬라도 지금 4분기에 전기차 판매가 감소됐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지금의 반등은 가격적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고려된 반등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주도권을 잡고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쪽 섹터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올라가려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개선돼야 되는데 시장 전체 수급이 개선되려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너무 높거든요. 109.5입니다. 외국인들이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낙폭과대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 플러스 대내외적인 이슈, 이런 부분이 좀 가미된 게 좀 2차 전지하고 재생, 신재생 이쪽이라고 좀 버시스가 있겠고요. 반도체 쪽은 뭐 지금 최악이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올해 중하반기에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좀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주요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전략, 반도체 쪽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양자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통신, 뭐 자율주행 이런 쪽들은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좀 눌림목일 때마다 좀 노리시는 전략이 좋겠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어차피 중순 지나면은 다시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좀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는 작년 대비 좀 못 올랐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한테 좀 시세를 좀 기대해보는, 아까 말씀드린 삼천당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스코텍 이런 쪽들도 좀 관심이 필요하겠고, 또 바닥권에 있는 다른 중소형 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한테도 고르게 좀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는 주도주제로 좀 흐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올해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좀 고려된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 대부분의 섹터에서는 그렇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계속 가는 건 맞겠고요. 대형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수급의 개선이 있어야지만 추세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적으로 주요 종목들은 대형주 단에서는 좀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이슈는 현지 대통령의 체포가 되는 상황,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가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요. 정치적인 압제가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정치적인 이슈가 더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좀 쉽지 않다. 여기도 약간 조금 낡은 뉴스가 됐죠.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는 상황이다라고 시장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외적인 이슈, 뉴스, 이벤트 이런 쪽,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의 산업적 업종별 이제 테마 섹터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는 게 올해는 좀 더 필요하겠고요. 상반기, 중반기, 제가 생각할 때는 3, 4, 5월 여기가 진짜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고려한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정치적인 이슈는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하여튼 오늘 좀 2차 전지라든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도 약간 그 영향을 이미 좀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찐 스크리닝이었습니다.